남편과 아들 나를 둔 주부입니다. 나를 둔 주부. 제대하고 재수를 하는 아들이 자포자기 발언을 쉽게 합니다. 남들은 잘생겼다고 하는데 본인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갖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얼마 전 식사를 하러 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봉투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우유값을 여러 개 종량제 봉투에 넣어놨길래 이건 분리수거해야 하고 종량제 봉투는 분리수거가 안 되는 것만 넣어놔 했더니 왜 그래야 돼요? 그냥 넣어서 버리지? 그렇게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해야 하고 나라에서 정한 규칙은 지켜야지 했더니 왜요? 나라에서 정하면 우리가 다 따라야 해요? 나라가 뭐 해줬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속에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자, 왜 짜증 나는지 아세요? 미움해요 보니까. 미워해야 돼. 이 아들은 미워해야 돼. 항상 뭔가를. 자기가 지금 미움이 얘기한다는 것도 몰라요. 남들이 너 잘생겼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잘생긴 자기는 인정 못 해주고 자기랑도 싸워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얘 저 사람이 너 진짜 잘생겼다는 것 같아? 너 못났어. 너 코 이렇잖아. 너 키 작잖아. 막 이러면서 자기를 막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고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네 알았습니다 하면 될 거를 꼭 트집을 잡아야 돼요. 미움을 써야 돼. 아니거든? 이거예요. 아니거든? 하면서 남의 마음을 절대 이해 안 해주려는 미움이죠. 자기 마음도 절대 이해해주기 싫어. 자기도 인정해주기 싫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움을 보니까 짜증이 나요. 왜? 내 모습이니까, 내 미움이니까 짜증이 나고. 짜증은 왜 나요? 수치스러워. 내 미움이 수치스러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짜증나죠. 남편은 상위권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저는 그 정도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안 들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장세를 하겠다면 말리는 저를 설득해 회사를 그만두었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자영업과 월급쟁이 생활을 반복했고 덩달아 저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남편분도 미움의 거군요. 그냥 국으로 직장에 다니면 되는 걸. 말을 안 듣고 다 망해먹어서 힘들게 하고 있군요. 아이는 2돌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싸움이 잦았고 미움 계속 싸우는 것만 본 거야. 아이들이 버림받고 싸운 거예요. 애들이 배운 건 둘이 싸우는 것만 본 거야. 자, 싸운다는 거는 여러분 뭐죠? 남의 마음을 인정을 안 해줄 때 싸워요. 남의 마음을 인정하면 싸우질 않아. 응?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거야. 지금 아들이 하는 짓이 그거죠. 엄마가 이렇게 해 그랬을 때 네 그러면 되는데 왜 그래야 돼? 이렇게 이해를 안 해주는 거야. 옳은 말도 이해 안 해주려고 들면 이해 안 해줘요. 틀린 말도 이해하려고 들면 다 맞다고 해줄 수가 있고. 그걸 보고 아이는 공부를 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중학교 때 왕따와 구타를 당했다고 하더군요. 왜 왕따와 구타를 당할까요? 이해를 안 해주니까. 남들이 얘기할 때 그걸 잘 이해해주면 절대 왕따를 당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무시하고 이해를 안 해주니까 미워서 미움받은 거예요. 미움받은 거라고 자기가. 그 미움받은 거를 인정하고 참여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금도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미움 쓰는 거 보니까 그 미움의 오구가 죽지를 않았어. 미움이 죽으려면 미움을 받아야 돼요. 받고 이래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이렇게 미움받은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어? 이해 안 해줬구나. 이렇게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저것들이 나를 왕따하고 구타를 했어? 내가 하는 미운 짓은 안 보고 쟤들이 문제지 하고 안 받아들였어요. 쟤들의 미움을. 내가 미움받은 존재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미운 짓을 했다는 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움의 애고가 안 죽어서 여전히 이해를 안 해주고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했더니 아빠가 혼을 내서 얘기가 안 통해서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혼내는 말은 듣기 싫은 거예요. 미움받는 거 듣기 싫고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건 뭐예요? 이해해주기 싫은 애고가, 미운 애고가 그렇게 한 거죠.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들 앞에서 중학교 얘기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사춘기 때 아이가 헬 조선이니 30쯤 되면 죽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이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면 난 안 돼 하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미움이죠. 그렇죠? 가르쳐주면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이해를 안 해주려고. 난 안 돼. 안 배울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조금만 지적을 하면 풀이 죽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거야. 지적을 한다는 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고쳐주려고 하는 사랑인데 그걸 사랑으로 못 받고 무조건 미움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는 통째로 미움의 에고예요. 미움의 에고는 미움이 커서 조금만 좋은 소리로 이거 고치자 이래도 안 받아들여요. 저 나 미워하지? 이렇게. 미움이 별로 없는 아이는 심하게 혼내켜요. 너 왜 그랬어? 이래도 죄송해요. 이렇게 쉽게 자기 미움을 인정해요. 미움이 너무 크니까 인정을 못하는 거야. 미움받는다고 너무 크게 느끼니까 미움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싫어.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다고 인정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미움의 에고가 죽질 않는 거죠. 응? 혼을 내면 자기는 오래 안 살 거라는 둥. 혼을 내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혼을 내면 나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어요? 혼내지 마세요. 내가 잘할게. 이러지 않고 너 나 혼내면 나 죽는다. 엄청난 미움이에요. 아예 날 건드리지도 마. 너 나 미워하면 나 죽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잖아. 거꾸로. 죽는다고 얘기해서 너무 열이 받을 땐 나가서 조용히 죽으라고 얘기도 했었고. 화가 나죠. 내 마음을 이해할. 죽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죠. 혼낸다는 건 너가 더 잘 살아라. 가르쳐 준 건데. 미움으로 가르쳐 줘. 여러분 잘못했는데 잘해라. 수학 빵점 맞은 거 잘했다. 이런 엄마 있어요? 어? 너 왜 빵점 맞았어? 혼난다. 이렇게 미움을 써요. 하지만 사랑하니까 쓰는 거지. 미움을. 내 자식이니까. 근데 그럴 때 엄마가 나 혼냈어? 나 죽을 거야. 이래봐. 얼마나 미워요. 죽으라고 한 말이 아닌데. 이해를 절대 안 해주는 미움의 에고군요. 무조건 미움받는다고 느끼면서 하나도 안 받아들여. 상대 말을. 한 번은 같이 죽자고 베란다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땐 저를 잡더군요. 무서우니까. 이 아이는 겁도 많아요. 미움이 센 사람은 두려움도 엄청 세요. 미움과 두려움은 하나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움을 확 쓸 때 미움을 확 못 받아들이는 에고가 왜 못 받아들이는 줄 아세요? 무서워서. 이 미움을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워. 내가 미움받는 사람이란 걸 인정하는 게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막. 근데 용감한 아이는 훅 받아들여. 두려움이 저를 적은 아이는. 그래서 사실은 마음 공부할 때 두려움을 많이 인정하고 청산하는 에고는 미움이 적고요. 미움을 많이 받아들이는 에고는 두려움도 적어요. 두 개가 하나예요. 두 마음이. 두려움이 적어야 미움을 인정해서 미움이 빨리 죽고, 응? 미움이 적어야 두려움을 빨리 인정해서 미움을 빨리 분리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또 달래고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된다고, 공부 많이 안 해도 된다고, 공장 다니면서 만족하고 살면 된다고 하며 수긍하는 척 그때를 넘겼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죽는 게 두려우니까 그 미움이 잠시 풀이 죽은 거지 그건 죽은 게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로 흥분을 하고 왜 저렇게 낙담을 쉽게 하는지, 남들 눈에는 띄지도 않는 거로 자신의 외모를 지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자, 미움의 에고는요, 미운 짓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에고가 미움의 에고예요. 계속 미운 짓 하죠. 자기 혼자서도 미운 짓을 해. 자기를 계속 미워하고, 그리고 스스로 또 미움 받는다고 느끼고, 남을 계속 미워하고, 남이 지적하고 미움 쓰면 받아들이질 않고 거부하면서 그렇게 미운 짓을 해요. 그래서 미움의 에고가 안 죽는 거야. 훅 받아들이면서 내가 참 미운 에고구나 이래야 죽는데. 참, 어제 상어가 나오는 영화에서 바다에 있던 남녀가 헤엄을 쳐서 바위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여자를 먼저 올려보내고 남자가 여자 손을 잡고 끌어당겨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자가 최선을 다해 남자를 잡아당겼지만 상어가 남자를 물고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아들이 여자가 문제라네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들이니까. 죽은 사람을 미워할 순 없잖아. 그러니까 죽지 않은 여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남자가 여자를 사랑했구나. 여자가 얼마나 슬플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참 저거는 여자가 문제야.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눈으로 보니까 항상 누군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이해를 안 해주고 잘잘못을 이렇게 시비를 따져갖고 항상 잘못한 쪽을 미워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엄마 아빠가 그러셨잖아요. 맨날 싸우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그랬으니 아들이 그걸 보면서 항상 미워하는 걸 배운 거예요. 여자가 빨리 못 올라가서 그렇다고요. 평소에 여자를 보면 싫어하는 것 같지 않은데 남녀의 역할이 구분되는 상황에서 저런 반응을 보입니다. 가급적 내가 남자니까 남자 편을 들고 여자를 미워하게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 피해를 당한 사람을 미워할 수 없으니까 가해자를 미워하는 쪽으로 항상 작동을 해요. 미움의 에고가. 미움의 에고는 항상 가해자, 피해자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공격당하거나 공격하는 쪽에 쓰게 되고 공격하면서 상대를 미워하면서 내가 가해자 한다는 걸 인정 안 하고 내가 공격당한다고 항상 느끼면서 상대를 미워하면서 내가 지금 피해자지만 또한 상대를 미워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서 교묘의 미움이 살아남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내 탓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대체 쟤는 뭐가 문제지? 화도 납니다.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게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남들 눈에 미운 애곤지를 몰라요. 정작 그 미움에 빠져있는 사람은 미운 짓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얄미운 짓을 하는지를 몰라. 항상 이렇게 미운 짓을 하면서. 자, 이럴 때는 자기 모습을 보게 해줘야 돼요. 응? 헤라님과 자운성가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참 편해졌습니다. 기댈 언덕이 생겼다는 기분 같기도 합니다.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항상 누군가 잘못하고 있고 누가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미움을 쓰는 애건데 그렇게 미움을 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얄밉고 보기가 싫은지 버려버리고 싶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쓰는 거니까 이럴 때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가 똑같이 해주세요. 설명해서 알 지경이 아니죠. 제일 좋은 건 엄마랑 아들이 손을 잡고 지리산 저한테 오시는 거야. 와서 그 미움의 애고를 텅 만나서 내가 이렇게 미움이 세구나. 이렇게 미워하면서 나와 남을 다 미워하면서 살고 나 자신도 막 미워서 못 사는구나. 이걸 알고 논리에 자빠져야지 빠른데 그게 안 되실 때는 임시로 이렇게 하세요. 아들이 계속 빈정빈정하면서 그걸 왜 안 되는데?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엄마도 똑같이 해주세요. 왜 안 해야 되는데? 응? 너는 그때 그 왜 그렇게 했어? 안 하면 안 돼? 응? 막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말투도 흉내내면서 그대로 해줘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떤가? 걔가 하는 말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래 그러자 하지 마. 내가 왜 네 말 들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고 죽는다고 하면 죽어 막 이렇게 하고 하나도 마음을 이해 안 해주고 미워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보세요. 실컷 보인 다음에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모습이 참 이뻐?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니?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응? 항상 미움을 쓰면서 그 모습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저도 미움의 애고거든요.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저희 엄마가 처녀가 저를 임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온통 공격만 한 거야. 죽어버려. 아무도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미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미움 인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움 받은 것도 인정 안 하고 미워하는 것도 인정 안 하니까 그냥 온통 미움에 빠져서 계속 미운 소리를 어떻게 했냐면 부정적으로. 저희 아빠가 어느 날 이거 해볼래? 그러면 나 그런 거 못해. 또 저거 해볼래? 나 저런 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아니 그건 안 돼. 못해. 못할 거야. 안 할 거야. 힘들어. 계속 그걸 쓴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 미움을 엄청 미운 거죠. 남의 마음을 아빠가 그렇게 해볼래? 그럴 때 한번 해볼게. 그리고 잘 안 된다 하는 거와 무조건 거부하고 부정하는 거는 너무나 남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는 미움이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쓴 거야. 근데 한참 듣다가 저희 아빠가 저를 탁 보더니 이래. 내가 널 참 잘못 가르쳤다. 너 왜 그렇게 부정적이니? 그 순간 제가 깨졌어요. 제가 부정적이란 걸 몰랐었거든. 그런데 내가 부정적이구나. 근데 저희 아빠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너 굉장히 부정적인 네 모습이 엄청 마음에 안 들어. 미워. 이 소리죠. 그쵸? 제가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부정적이구나. 아주 그냥 따끔할 정도로 너의 그런 모습이 엄청 미워.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들도 모르고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아셨죠? 그렇게 해줘도 모르면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일단 그 아들의 모습이 엄마 모습이에요. 엄마가 늘 부정적이고 늘 그렇게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남편 마음 이해 안 해주고 그래서 싸웠잖아요. 남편도 일부러 사업에 망한 건 아니죠. 그렇죠? 남편도 부인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는데 남의 마음 이해 안 해. 부인 마음을 이해 안 해서 그 지경이 된 미움의 애고거든요. 두 분 다 미움의 애고니 아들이 그렇죠. 일단 내 미움의 애고가 어떻게 마음을 쓰는지를 보고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고 어떻게 버리는지를 본 다음에 똑같이 아들한테 미움을 써주세요. 인지시켜줘야 됩니다. 그럼 아들이 이렇게 놀래야 돼요. 막 화를 내고 해서 놀리는 게 아니라요. 자기 모습을 알게 차근차근 설명한 다음에 그런 네 모습이 미워. 엄청난 미움이야. 이렇게 딱 알려줘야 돼요.